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질병 가운데 면역력이 약할 때 생기는 면역 결핍증과 면역세포가 혼란에 빠져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 이외에 면역 과민 반응으로 흔히 알레르기라 부르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은 꽃가루나 우유, 달걀과 같이 사람들에게 별로 해롭지 않은 어떤 물질에 대해 면역세포가 나타내는 과민 반응으로 흔히 알레르기라 부르는 알러지입니다. 면역세포는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만나면 이를 제거한 다음 항체를 만드는데 알러지 환자는 해롭지 않은 물질을 만났을 때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같은 물질을 다시 만나면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피부나 콧구멍, 기도, 소화기 등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세계 알러지 기구는 국가별 알러지 유병률을 10 내지 40%로 추정하는데 알러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앓는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 천식과 아토피는 1960년대, 70년대에 산업화된 국가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에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은 성인의 30%, 어린이들의 40%가 알러지를 앓고 있으며 영국은 성인의 44%가 알러지 환자인데 이 가운데 48%가 하나 이상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알러지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2020년 1365만 명으로 전 국민의 27%에 이를 만큼 많습니다.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알러지 항원이라 부르는데 알러지 항원은 먼지나 꽃가루, 다양한 음식, 곤충 침,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 라텍스 등 다양하며 사람마다 증세가 많이 다릅니다. 알러지는 어떤 알러지 항원이 어느 조직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기도, 콧구멍, 부비강이라 부르는 코 안쪽 구멍, 피부, 소화기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알러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증상은 알러지성 비염으로 1년 동안 약 700만 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코나 눈 또는 입천장의 가려움증, 콧물과 코막힘, 눈물, 눈이 충혈되거나 붓는 증상이 흔합니다. 알러지성 천식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식은 허파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져 숨쉬기가 매우 어려운 증상인데 알러지는 천식을 악화시키거나 증상이 없던 사람에게 천식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동안 약 150만 명이 천식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입술, 혀, 얼굴 또는 목구멍이 붓거나 두드러기,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일반적인데 아나필락시스라 부르는 극심한 과민증으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음식 알러지 증상은 보통 음식을 먹은 뒤 몇 분 이내에 발생하는데 성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으로는 조개류, 땅콩, 견과류가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우유, 달걀, 콩, 밀, 조개류, 땅콩과 견과류가 잘 일으킵니다. 또한 습진이나 아토피, 접촉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성 피부염으로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고 벗겨지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약물 알러지로 피부가 가렵거나 피부 발진, 얼굴이 붓거나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과민증을 겪기도 하고 곤충에 쏘여 붓거나 가렵거나 두드러기, 기침, 가슴 답답함, 숨가쁨, 아나필락시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알러지의 증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알러지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질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주면
어렵지 않게 나을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예방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알러지의 원인에 대해 일부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러지를 낫거나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확인된 알러지 항원을 가능한 한 피하고 약물의 사용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알러지 발생을 줄이고 증세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면 꽃가루가 많을 때는 창문과 문을 닫고 실내에서 지내고 꽃가루가 많은 곳은 출입을 자제하며 침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다면 먼지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침구를 자주 세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 알러지가 있으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알러지성 피부염이나 약물 알러지, 기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별로 확인된 알러지 항원을 피하는 방법이 알러지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알러지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알러지 환자의 추이를 볼 때 이러한 전략이 알러지를 예방하는 효과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BC에 따르면 음식 알러지 유병률이 1960년 3% 수준에서 2018년 7%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알러지에 사용하는 약들은 일시적으로 증세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알러지를 낫게 하는 약이 아니며 부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의 알러지 예방과 치료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면역세포가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2번째 제 영상에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모든 병원체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 명의가 면역세포 안에서 유전자라 부르는 프로그램을 켜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역세포가 병원체도 암세포도 아닌 물질을 만날 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면역세포들의 유전자가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역세포의 과민 반응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세포의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버리고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제 9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뉴스타트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 8항목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 59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